저는 입사 3년 차인 26살 여성입니다.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이 좋게 바로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경쟁 사회인데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번 좋은 일만 있고 또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상사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노가 치밀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숨겨야 되는데 마음은 숨길 수 있는데 이게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서 눈물이 자꾸 흐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절을 많이 해요. 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꼭 108배 절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 얼굴이 생긴 것만 같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자꾸 그걸 내중심적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중심적으로 보고 나하고 다르면 저건 틀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감정이 거기에 떨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짜증으로 일어나고 화로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절을 하면서 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어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반응에는 그들 나름대로 다 뭐가 있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자기한테 암시를 주면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딱 확 올라오다가도 그래 저분도 저렇지. 내가 그 고문당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분노하다가 저 사람도 자기 집에 가면 아이의 아빠고 아내의 남편이고 부모의 아들이고 또 자기 동료들 직장에서는 어때요? 이 고문을 해도 고문 자리가 자백 잘 받으면 또 거기선 또 훌륭하다 그래야 안 하다 그래요? 훌륭하다 그래 능력 있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악마도 아니고 자긴 자기 잘한다고 했더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좀 덜하죠. 그래도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크게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조금씩 개선이 돼. 그러니까 전에는 100줌 분노했다면 이제 50줌 떨어지고 30줌 떨어지고 이렇게 돼. 네, 상황은 많이 달랐지만 스님하고 이제 저희 팀장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세요. 그래서 누가 가도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팀장님은 집에 가서도 저러실 거야 라고 했는데 집에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본인은 되게 상위권 대학에 좋은 교육도 받고 했는데도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착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집에서 하는 거만큼 밖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습성은 밖에서 하는 게 그게 그대로인데 자기 가족한테는 피해가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지 가족한테는 잘하고 남한테 잘못한다. 이렇게 밖에 사람은 이해하고 또 가족은 또 어떻게 하나. 저놈은 참 바깥에가 남한테는 잘해주고 집에는 또 못한다. 대부분 또 이렇게 평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다 보는 관점에서 달라. 예를 든다면 뭐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갖다가 절이나 이런 데 보시하면 절에서는 다 잘했다 그러나 못했다 그러나. 잘했다 그러는데 그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들으면 다 어때요? 미쳤다고 다 입을 이만큼 내가 욕해요. 쓸데없는 또 돈을 갖다 주고 그러니 나한테나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나와 다 세상은 다 달라. 신앙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이런 컵 하나 이거 딱 보고도
관점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저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이 제작자가 누군지가 궁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뭘로 만들어졌지? 이 재료가 궁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어디 쓰지? 이렇게 용도가 궁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제작자가 궁금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작자가 궁금해야 되고, 제작자도 모르는 놈들이 뭘 컵을 쓰느냐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또 이게 또 재료가 궁금한 사람은 저게 뭘로 만들어진 재료도 모르는 놈들이 뭘 쓰기는 써. 누가 만들었는 게 뭐가 중요해? 재료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용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누가 만들었든 뭘 만들었든 그걸 갖고 뭐 때문에 싸웠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쓰기만 잘 쓰면 되지.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에 쓰면 좋은지 이것만 잘하면 되지. 그게 그건 누가 만들어서 뭐 어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실용주의라 그래. 알았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걸 자꾸 원리주의로, 그럼 너무 따지면 또 원리주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고 다 그래. 근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 생각 안 한 놈은 다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와서 인상 쓰는 분 중에 집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이 회사까지 연장됐었대요. 회사에 와서 인상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집에서 가면 괜찮은데 회사 와서 이제 나름대로 나는 그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 사람은 어떠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아가 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좋아지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종속이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속박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의 인상을 쓰든지 마든지 나는 내 인생을 싱글벙글하고 웃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 덕에 그 사람도 없더니 좀 좋아지는 거야. 그러는 이제 현명한 길을 우리가 가자. 이게 이제 이런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 뭐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거나 뭘 잘 못하거나 이러면 상사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게 뭐 능력도 없는 게 저기 자리만 차지 앉아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화가 치솟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 할 것이 본래 없는 줄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도 이렇게 시간 나면 수련하면 갔다 와서 네. 이렇게 하면 탁 세상이 이렇게 태평해져. 세상에 본래 아무 일도 없어. 문제 삼으면 마음이란 거는 바늘 꽂을 틈도 없이 그렇게 좁아지고 턱 놔버리면 차라리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수련을 갔다 와서 이렇게 탁 좀 수술하듯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듣고만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매일 아침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기 암시, 이 자기 암시를 주면서 계속 지속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본문 들어도 내일 내 찬자 그 꼬라지 딱 보면 어때요? 또 기분이 탁 나빠져. 그러나 이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걸 자꾸 자기 암시를 주면 기분이 탁 나빠지다가 저분에 대한 이해, 그분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탁 자기에게 자각이 되면 이 분노가, 짜증이 내려간단 말이야. 이런 거를 또 그 다음엔 또 되느냐, 항상 되느냐 아니야. 그 다음 또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하면서 되는 횟수가 어때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래 늘어나면서 점점 자기의 자유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란 게 이 마음의 작용은 습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은 무지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탁
설법을 들으면 탁 이게, 아니네, 그렇구나. 이렇게 탁 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지지만은 습관은 안 그래요. 습관은 잘 안 고쳐져요. 마음이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제 우리 그 정토회관에서 초파일 날 이제 종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봉축 행사를 하는데 이제 욕부르식은 내가 직접 내가 하고 이제 법문은 신부님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성당에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미사는 신부님이 드리고 강론은 이제 가서 내가 해요. 근데 그 신부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수환 추경님을 제가 언젠가 한번 가서 인사를 갔더니 추경님이 이렇게 앉아서 좌담하면서 그 신부님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는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가 어디가 제일 멀지? 여기서 우주 끝까지? 그럼 이게 몇 광년이 되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자기는 이제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굴리고 있으니까 주경님이 여보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제일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하고 사이가 그렇게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습관화된 게 잘 안 고쳐진다. 담배가 나쁘다. 끊어야지. 이거는 쉬운데 끊어지기는 쉽지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은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한다 이러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건 습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돈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이건 이미 우리가 거기에 습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 나도 거기에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는 어때요?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도 보면 좋은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랜 이게 습관이 들어서 저절로 일어나. 마음이란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 내가 통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바꾸려면 아까 저 결벽증 같은 것도 그렇고 바꾸려면 뭐가 걸린다? 연습이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노력.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노력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자꾸. 이제 얼마나 안 되면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었어요? 작심삼일이다. 생각을 해도 3일 지나면 허지부지 되고 원래대로 가버린다. 이 얘기. 그래서 딱 바꾸려면 진짜 딱 결심도 세야 되고 두 번째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걸 기도라 그래. 수행이라 그래. 뭐 주세요.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저는 그 스님 20살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 처음에 직장을 생활을 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세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네. 직장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버거운 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엄마는 제 나이에 뭐 수영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이렇게 집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흔히 하는 사람들이 말로 돈에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CK하다 보면은 그 저한테 뭐 시간을 할애하고 저한테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이렇게 좀 보내라 그러는데 그 돈에 자꾸 이렇게 회사든 집에 가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도 이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를 좀 이렇게 덜 수 있는 깨달음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니, 애 셋이 키우는 엄마가 벌써 돈에서부터 떠나면 애는 어떻게 키워? 애 셋이 키우는 엄마가 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냥 별 큰 문제 없는데.
그러고 직장 생활하는 게 낫지 수영하면 뭐가 좋아요? 아이고 뜨개질이 그게 그리워졌어요. 뜨개질을 던지고 직장에 나가는 게 시대의 조른데 자기는 어떻게 거꾸로 그래. 뜨개질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직장에 안 주고 집에만 있으라 해서 여자들이 우리도 직장 가질 수 있다 해가 직장에 다 이렇게 활개치고 나왔잖아. 그죠? 그 이제는 또 이것도 해보니 이것도 또 꼭 좋은 거 아니죠. 오히려 남자가 돈 버는데 집에서 막 애나 키우고 살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나 뜨개질이나 하고 수영이나 하고 이게 좋았잖아. 그죠? 그래요. 이게 한때 저게 좋은 거 싶어 가보면 또 그게 별로고 그거 가보면 또 이쪽이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꼭 남편이 돈 벌고 자기는 집에 앉아가 뜨개질이나 하고 이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 또 답답하면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밖에 나가면 남편이 또 뭐 때문에 애들 놔놓고 나갔나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해요. 직장 나가가지고 뭐 설쩍설쩍 다니는 건 모르잖아. 지가 어딜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그러니까 고교동창을 만나더라도 남자친구를 뭐 학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나가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데 직장에 있는 동안에 뭐 점심시간에 만나든 어디든 나가든 그건 자유로워지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처녀 때나 또는 홀몸일 때는 온전히 자기 생활을 직장에 투자해도 되는데 이제 결혼했고 또 애기 엄마고 하니까 이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애기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한 남자의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인 사역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직장 생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줄여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까지 잘하려고 하면 몸이 이게 부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그럼 직장에 승진하면 안 되나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목매달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올라가도 상관하지 말고 그저 직장에 적절하게 어때요? 이런 걸어놓고 뭐만 하면 된다. 월급만 좀 받고 아시겠어요? 애들 키우려면 돈이 좀 들어야 되니까 월급 받고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대하면 직장에서도 언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막 같이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 너건 젊으니까 아직 야마 있으니까 먼저 가거라.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느긋해지 뭐. 그러니까 승진해가 꼭 월급을 500만 원 받으려지 말고 막 이 자리에서 한 350만 원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 하는 게 돈에 전전긍긍 안 하는 거지. 돈으로부터 뭐 몸에 돈 안 지니는 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원래 돈으로부터 돈 만지지 마라 그래가 원래 돈을 안 만졌어요. 음식만 얻어먹지 돈을 받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화폐 경제가 되니까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돈을 만지지 마라 하는 계율도 지키고 돈도 벌고 부채에다가 아시겠어요? 부채에다 자꾸를 달아가지고 지갑을 만들어가. 그래서 신도가 보시려면 부채를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도 돈을 집어넣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물건 사러 가면 부채를 줘요. 그러면 그걸 열고 가게 주인이 또 꺼내가 계산하고 그것도 넣어줘요. 그래라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의하니까 큰 부패는 안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만지다 보면 자꾸 집착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나 근본 정신은 돈을 만지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이 얘기지 돈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거하고 돈을 집착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독일 갈 때 여기서 프랑크푸르트로 바로 9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값이 190만 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 제일 싼 게 그 무슨 프랑크푸르트에 뭐 도서 출판전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해놨다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아부다비로 여기서 아부다비로 둘러가 가는 그 아랍 항공은 114만 원이에요. 그 얼마 70몇만 원 이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표를 바꿨어. 그래서 여기서 둘러가니까 20시간 걸립니다. 올 때도 그걸로 둘러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안에서도 8개 도시를 다니는데 나 혼자 다니면
비행기 타고 다니든 기차 타고 다녀도 되는데 이제 일행이 몇 명 같이 다니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봉골 하나 빌려가 승합차를 하나 빌려가 운전자원봉사 하나 구해가 이렇게 다니니까 뭐밖에 안 든다? 기름값밖에 안 들어요. 진짜 가면서 김밥 주면 김밥 싸가 놓고 뭐 그거 갖고 차에서 먹고 그래서 식당을 한 번 갔나? 그것도 휴게소 식당. 거의 그냥 길거리에서 먹고 지났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전략을 하는 게 그게 궁색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에 침낭 싣고 다니면서 어느 한 집에 가가지고 옹접실에 쪼록 그냥 침낭 깔고 자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궁색하다면 궁색한 거고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게. 그러니까 삶이 그냥 가난하다고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게 자기가 거기 검소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 게 계율에도 맞고 마음이 놓이지 돈을 막 쓰고 어디 호텔 같은데 공짜로 좋은데 호텔 줘도 괜히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소하게 이게 남 눈치 때문에 그렇게 사면 비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게 자발적이 될 때는 자기도 좋고 남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마라 뭐 이런 게 돈에 집착 안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애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 그럼 벌어야지. 그리고 전략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너무 거기 막 울고 불고 돈 몇 푼에 막 난리를 피우고 그래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돈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직장에 다녀야지. 저는 오늘 주제가 취업인데 취업 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 7년 차이고요. 저도 7년 전에 정말 많이 고생해서 간신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건 순간이었고 그 이후에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조직 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일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인간을 정말 비인간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문화가 너무 힘들었고요. 업무 강도 외에도 제일 힘든 건 정말 인간관계였습니다. 틈만 나면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또 조직에 대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물들고 저도 같이 불평하고 저도 같이 욕하고 그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부터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굉장히 남의 눈치도 보고 예민하고 그래서 원래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너무 다니기 싫었는데 그래도 대학은 들어갔고 대학도 간신히 다니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간신히 들어가서 정말 버텨야지 하는데 직장 생활은 어차피 끝을 또 자기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고민되고요. 가장 괴로운 건 정말 저의 이 성격적인 모순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격에 맞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조직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시 이겨내고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되고요. 제가 스님의 행복한 출근길도 많이 읽어보고 법문도 정말 특히 직장 부문 관련된 거 많이 찾아서 들어보고 깨달음의 장도 다녀오고 근데 정말 깨달음의 장에서조차도 회사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극복이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께 용기를 내서 정말 여쭤봅니다. 네. 본인이 지금 심각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데 이 중에 다른 사람, 취직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고민이라고. 아이고, 저런 걸 두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호강에 받쳐서 요강 깬다 그래.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부인이 저한테 와서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불평을 하면서 호소를 해요. 그래서 몇 등 합니까? 그랬더니 5등 한대요. 반에서 5등 해가는 서울대도 못 가고 연고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불평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 분이 오셔가지고 또 자녀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그래서 몇 등 합니까? 그랬더니 10등 한대요. 그래서 아까 오신 분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몇 등 해요? 그래서 그 집에는 5등 한다고. 그러니까 5등 하면 됐지. 그게 무슨 걱정이고 이러는 거예요. 10등을 하면 연고대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10등만 하면 무슨 걱정 있겠노? 중간만 해도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또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꼴찌 한다는 거예요. 중간이 뭐고 꼴찌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집에는 학교 다니지 않는다. 우리 애는 학교 안 가겠다고 해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뭐라 그래요? 이거 학교 안 가는 거 그게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사고만 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신 분 또 할 말이 있어요.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 있어도 살았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걱정이 끝이 안 납니다. 각자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르려면 또 새로운 욕구, 욕망, 바람이 생기고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괴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인생의 이 고뇌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욕구를 채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이게 끝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적정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적정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예를 든다면 아이가 10등을 하면 그래 꼴찌하는 애도 있는데 10등 하면 잘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이고 10등도 못하는 애도 있는데 5등 하면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사물을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요.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첫째 가볍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이런 좀 생기가 있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게 돼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 자기 까르마가.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생긴 게 아니고 유치원부터 생긴 문제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 직장 문제인데 이제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 회사 그만둬버리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날아갈 것 같겠죠? 회사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인간관계 복잡하게 안 맺어도 되고, 이제 남자 하나만, 남편 하나만 이제 관계를 맺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또 몇 년 가면, 아이고, 이 남자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또 버티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는 관계가 괜찮아요? 직장을 한번 그만둬봐요. 지금 직장에 그게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한테로 그게 안 가지. 직장을 그만두면 그 업식이 이제 남편한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애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혼을 하면 그 다음엔 또 애기한테 그게 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가도 나타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한번 극복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용케 그만두지 않고 버티기는 잘하네. 그죠?
그런 거 보니까 끝까지 이것도 버티고 저것도 버티고 버티긴 버티겠어요. 대학도 끝까지 버티고 직장도 버티고 결혼 생활도 버티고 그런데 버티기는 버티는데 행복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살면.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잠깐을 살아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긍정적, 내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식, 습관이 있다. 이걸 인도말로 까르마라 그래요.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매사에 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오늘 이렇게 강의 듣고 그래 긍정적으로 봐야지 해도 긍정적으로 안 봐집니다. 왜? 자동으로 이렇게 착 돌아가 버려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회사 일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만약 대학생이라면 대학 생활을 긍정적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듯이 회사 다닐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를 내 이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이 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연습장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다? 수행 도량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남 흉보면서 뒤 욕할 때 욕 안 하기. 나도 안 해지느냐. 남은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지느냐. 이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뭐다? 내가 내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보기를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보기라고 하는, 안 하기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실은 안 해집니까? 해집니까? 해져요. 그러니까 안 하기로 결정을 할 때 하는 자기를 자꾸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자기를 보고 다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거 봐라. 나는 늘 안 되지 않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떠냐. 이번에 안 됐다. 이번에 또 나도 모르게 끌려갔네. 이거 이번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데 동조했네. 연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료들이 흉볼 때 흉안보기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본다. 그 다음에 아까 회사에서 비인간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비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회사를 고치려면 자기를 먼저 좀 고친 뒤에 고쳐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 본인은 세상을 고치고 회사를 고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선 제 인생부터 먼저 좀 똑바로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늘 기꺼이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안기. 뭐든지 야근을 시켜도 네, 야근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찍 나오라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줘도 네, 해보죠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 임해보기. 그래 인간관계도 회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만날 때 그냥 만나서 대화해보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목적을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내 습관, 이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고치는 연습 이거를 위한 수단으로 아침부터 출근해가 저녁까지 이거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얼마나 좋아요. 내 수행 연습하는데 회사가 월급까지 주잖아요. 그죠? 회사 그만두고 수행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월급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가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일이 중심이 아니고 최고의 중심을 뭘로 둔다? 이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고치기가 삶의 최고 중심이에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네 알았어요.
애기 있어요? 없어요? 애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대답은 했지만은 사실 살아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겠다고 마음을 내도 현실은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상 누가 뭐 물으면 네 이러고 이거 좀 어떻게 해보여?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대답하고 못하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 연습을 자꾸 해봐요. 그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고 회사도 긍정적으로 보고 사회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뭐 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고 나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저런 것들은 좀 고쳐지면 나는 괜찮은데 이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동료들을 생각해서 저런 것 좀 고쳐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이제 운동이에요. 이건 운동.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거는 불평불만을 하는 거고 나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저런 문제들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건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한테도 불평만 하지 과장한테 가서 말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거 좀 고치면 어떻겠어요? 업무가 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튿날 또 서로 가지고 이거 좀 고치면 어떡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성질 나가면 화를 내지 나는 성질 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기지. 내가 성질이 나면 두세 번 하다가 에이 그냥 사표 던져버리든지 안 그러면 에이 해봐야 되도 않는 거 그만하지 이렇게 포기하거나 튕겨나가게 돼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 개선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분노 없이 혁명을 하는 길이다. 분노로 혁명을 하면 세상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분노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먼저 자기 그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나가서 다닐 직장도 있고 월급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건이 잘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잘 갖춰졌죠? 본인만 불평 안 하면 잘 갖춰졌으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내야 돼.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에 휩쓸려서 본인 인생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직장 안에서 미움이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 직장 안에서 아주 가까이 앉아 계시는 그 몇 살 위의 선배분이시고요. 직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쭉 한 1년여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도 아까 그 질문하신 분처럼 분별심을 내고 뭔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지시하고 이러는 게 평소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할 때 좀 유리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좀 많고요. 좀 요청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시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러면은 땀방울이 좀 많이 나고 이렇게 수고를 끼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말투로 하고 또 나이가 좀 많은 분들한테도 반말을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매일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그 일이 생각나면서 좀 미움이 자꾸 싹트고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런 좀 바라보는 거, 목소리 듣는 것조차도 제가 거북함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단박에 편안해지는 법을 읽어드릴까요? 단박에 하면 이제 겁나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만뒀어요 직접. 그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면 되지 뭐. 보기 싫은 거 하고 옆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자 때문에 그만 못 드는 거예요? 내 삶 때문에 그만 못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삶이 중요하고 저도 제 직장에 긍지도 있기 때문에 그만 못 듭니다. 네. 그럼 사장님한테 가서 저거 쫓아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첫째 내가 그만두는 게 제일 간단한데 안 되면 사장님한테 가서 저 도저히 꼴 살아와서 못 보니까 쫓아내주세요 라고 상사한테, 더 높은 상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웃지 말고. 왜 얘기를 못 할까요? 제 마음속으로는 글쎄 좀 조화롭게 좀 하고 싶은데 조화롭게 하고 싶다는 말이 그 선배가 변해줬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좀 좋은 말투로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고쳐주면 어떻겠냐고 한번 얘기해보면 어때요? 얘기해도 바뀔 가능성이 적죠. 근데 얘기 안 하면 바뀔 가능성이 더 적어요, 더 많아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뀌기를 원하면 가서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을 원한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두든지 상사한테 가서 잘라라고 얘기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럼 본인한테 가서 당신 이런 문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보고 한 번 얘기하고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 안 되면 세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 안 되면 네 번 얘기하고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그런 말투를 쓸까? 평상시 말투가 그럴까?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말투, 삶의 태도가 그래요. 평상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습관이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예? 예, 잘 안 고쳐지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대화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 대화를 해도 안 되면 그럼 어떡할겠냐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누가 내 지적을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그걸 각오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배가 기분 나쁠 거다.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적해도 요즘 다 기분 나빠하는데 후배가 지적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쁘겠죠.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나는 못 살겠으니까 해야 되겠죠. 첫째, 기분 나쁠 걸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좋은 답이 나올까 오히려 더 나쁜 답이 나올까? 나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첫째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 그냥 둘 건지 그러니 그래도 해볼 건지. 그런데 본인이 수긍을 안 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본인이 수긍을 했다고 해도 이 버릇이라는 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그렇고 고쳐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본인이 수긍을 안 하면 고치기 어려울 거고 본인이 수긍을 해도 고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첫째 본인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건 더 고쳐질 염려가 없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수긍을 안 해서 고치기 어렵고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이 수긍을 해도 뭐하다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계산해봐야 안 될 확률이 높다. 안 될 확률이 수긍을 안 할 확률이 높고
수긍해도 고칠 확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버릇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 태어나서 자라온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투가 저렇구나, 저 사람은 행동이 저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누가 편하다? 내가 편하죠. 그건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하니까 내가 짜증이 있는데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말투가 그럴까? 말투도 그렇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좀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다고 할까요? 그래,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 여러 번 하는 거. 근데 그거 본인이 자각도 첫째 못할 거고 자각한다 해도 습관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되겠네요. 그래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내가 나을까? 안 되는 건 놔놓고 사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 인생 사는데 왜 내가 간섭을 해요? 자기 인생 사는데. 결혼했어요? 예? 그럼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아주 많지. 그런 것처럼 이 선배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선배가 뭐라 그러면 항상 선배니까 선배로 대우를 딱 해주고 선배니까 후배한테 반말할 수도 있고 선배니까 후배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면 네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그냥 받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하는 행동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내가 비굴해집니까? 내가 편해집니까? 억지로 하면 뭐해진다? 비굴해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편해져.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주라 그런 말이 있죠. 오리를 가자면 이 말은 뭐예요? 강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리 가자 간다고 오리를 억지로 가주면 이건 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심리 가줄 마음을 내버리면 어때요? 오리 가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선배가 저러니까 꼴보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오리를 가자니까 억지로 가는 거고 아예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가 네 알겠어요. 네 선배가 후배 반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심부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심리를 가주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이 많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적극적으로 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면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없어요? 고3?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아기가 어릴 때만 이제 컸으니까 아기가 어릴 때만 이런 마음을 계속 내면 나중에 다 정신적으로 취약해져서 성장하면서 다 사춘기를 넘어가고 성장하면서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첫째는 본인에게 괴롭고 두 번째는 남편 아내를 괴롭히고 세 번째는 자식에게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과보를 또 받게 된다.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럽다 싶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고쳐야 된다. 알았습니까?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친다? 상대를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고치는 거다. 내가 뭘 고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맞추어 사는 거다. 그것이 고친다는 의미예요. 내 관점, 내 습관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내 하면서 이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행 삼아 한다면, 연습한다면 나중에 이거 하다가 남편한테도 이러면 되겠네, 이런 거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 선배 덕택에 우리 부부가 화합해지는 집안에 복이 된다. 이 선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닫고 결국은 집안 문제까지도 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크게 깨닫고 나면 선배가 뭐다?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안 되고 나한테 복을 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배 자체는 나한테 괴로운 존재도 아니고 복의 존재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괴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걸 바꾸면 복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법은 공하다. 선배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일체가 유심 조소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왕지 같이 살 바에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살면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바닷가에 있는 돌은 예쁜 돌이 있고 못생긴 돌이 있어요. 그냥 돌일 뿐이죠.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면 무슨 돌이 된다? 좋은 돌이 되지. 그럼 돌도 좋아하는데 사람 좋아하는 게 뭐 그래 어려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직장인입니다. 네. 네, 직장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한 7, 8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직원은 이렇게 입만 열면은 너무 허물해서 싫고요. 네. 또 어떤 직원은 하루 종일 말이 너무 많아서 거의 공회 수준이라서 싫고요. 또 어떤 직원은 일은 엉망이고 뭐 윗사람 이렇게 뭐 비호 맞추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서 또 싫고. 또 뭐 너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본인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또 싫고, 이런 이제 여러 유형이 있어서 이제 그런 직원들을 대할 때 제가 그걸 마음을 숨기지를 못하고 얼굴에도 표정이 나타나면서 말수를 또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제일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유형은, 이렇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뭐 상종도 못할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정작 나타나면은 360도 이렇게 말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직원을 좀 제일 싫은 감정이 심한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 근무를 하면은 제 마음도 편안하고 또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직원 개인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할 때에 이렇게 좋게 말하면 교제력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아부인데요. 그 아부하는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일의 잘잘못이 바뀌어버리고 또 평가의 결과가 뒤바뀌어버려서 그 결과를 볼 때에 참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아부하는 직원에 대한 마음과 그런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 그 평가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직장이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앞에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승진하기를 원합니까? 승진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본인은?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직원은 말이 많고, 어떤 직원은 능력이 없고, 어떤 직원은 남 험담하고, 그 얘기 쭉 본인이 지금 평가하는 대로 들어보면 다 나보다 못하잖아, 그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는 내가 승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런 면에서 일도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런 면에서 인격도 고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런 면에서 더 낫고, 나보다 나은 사람만 전부 다 있으면 내가 승진할 기회가 없잖아. 본인이 보기에 어쨌든 다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 낫다는 얘기 아니야. 좋은 일인데 뭘 그래.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주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주로 스페니시들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늘 그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고, 한 번 가르쳐주면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고, 월급 받으면 저축할 줄 모르고 다 써버리고, 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흑인들에 대해서도 뭐 돈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는 손님이 좋아요? 깐깐하게 쓰는 손님이 좋아요? 예?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장사는 거의 백인 상대를 안 하고 흑인 상대를 합니다. 왜? 돈이 잘 벌리니까. 그러면서 흑인을 계속 욕을 해요. 또 만약에 미국 이민 가서 사는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 중간쯤 되지. 만약에 흑인이 없다면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또 아까 스페니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한국 사람을 그러면 종업원으로 두죠. 한국 사람은 가게에 있다가 2, 3년만 있다가 다 나가서 독립해버린다. 왜? 한국 사람같이 똑똑하면 남의 집에 가서 종업원 오래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자기도 배아가 금방 독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똑똑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고 돈 받으면 써버리고 그런 수준이니까 내가 종업원으로 둘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이 똑똑하면 종업원으로 두면 계속 가게를 나가가지고 내고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체 종업원이라도 거느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스페니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스페니시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인을 밑에 종업원으로 두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살면서 계속 그 사람들 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못한 사람, 자기 회사 한 7, 80명 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봐서 저거는 말이 가볍고 저거는 남 험담하고 저건 능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객관적이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승진이 안 되고 딴 사람들이 승진되는 거를 보면 내가 본 게 잘못 봤구나. 이건 내 생각이구나. 저 사람들도 나를 보면 저거는 말도 안 하고 저거는 잘난 척하고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이렇게 사물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내한테 유리하고 또 내가 본 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고쳐야 될 일이지 그것은 하등 문제될 일은 아니다. 이런 그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남 없는 데서는 험담하다가 남 있는 데 와서는 험담을 안 하고 얘기를 잘하고 있더라. 그럼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남 없는 데서 험담하고 있는 데서도 험담하는 게 좋아요. 없는 데서는 험담하더라도 있는 데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없을 때는 임금욕도 한다 그러잖아.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안 하는 거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존재되지.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험담하면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세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서 있을 때는 그래도 자제해 주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요만큼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아닐 수는 있겠죠. 없을 때도 욕을 안 하면 어때요? 더 좋은 일이다. 마음속으로도 미움이 없으면 더 좋은 일이다. 수행은 더 좋은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더 좋지 않다고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욕 안 하고 있을 때도 욕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좋은 일이고, 없을 때는 욕 안 하고 있을 때는 욕 안 하는 건 두 번째 일이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욕 하는 거는 하수다. 그러니까 그건 중간은 되잖아. 보통 사람이 보통 중간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직 상수가? 본인도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동료들 험담을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본인 여기 동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80명 나와놓고 법회할 때 일어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 봐.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없으면 얘기 좀 할 수 있고, 있으면 조금 자제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잘못된 평가자에 대한 근데 그 평가는 윗사람 혼자서 평가합니까? 동료 전체가 상호 평가합니까? 평가자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평가지, 그건 잘된 평가도 아니고 잘못된 평가도 아니고 그 사람의 평가예요. 그것은 저 사람의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속에 화가 난다고 겉으로 화를 탁 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아, 저 사람은 솔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겉과 속이 똑같이 하니까 참 솔직하구나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감정도 자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며 책임이지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아부하는 몇몇 때문에 평가가 혼란이 온다. 그것은 평가자에 대한 무시예요. 평가자를 그렇게 몇몇 사람이 아부한다고 그게 흔들리는 인간으로 보는 거는 그 평가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지나친 편견이다 이런 얘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국회의원들 다 뭐라 그래요? 국민의 뜻이 그렇다 이래 말하잖아. 자기를 뽑아주면 어때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고, 자기를 안 뽑아주면 어때요? 국민이 뭘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그 평가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평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평가는 좋은 평가도 아니고 나쁜 평가도 아니다.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그건 진실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지금 우리 제도상 그 사람에게 평가의 책임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평가를 따르는 거지, 그것이 꼭 객관적으로 옳다든지 나쁘다든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학교에서 요즘 시험 쳐가지고 1등, 2등, 3등, 3등 뽑는 것도 하나의 평가죠. 그럴 때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걸 중심에 잡고 그 다음 몇 개 해가 하는데 인간을 국어, 수학, 영어 이거 갖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조선시대는 과거 급제할 때 뭘로 평가했어요? 글씨 모양하고 시 쓰는 거 갖고 평가했어요. 시 쓰는 거 갖고. 그 인간이 평가되나? 안 되지.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으로 평가를 했어. 그것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평가가 잘 됐다 잘못됐다 할 수 없고 그 시대에는 그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럼 오늘의 평가는 이거는 그냥 오늘의 우리가 이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한 거하고 사회에 나가 사는 거하고 다르다. 또 사회에서 잘 산다. 이것도 또 요즘 뭐가 기준이에요? 경제가 주로 기준이죠. 그게 그럼 인간을 평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부처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평가 기준이 다르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가다. 그게 내 마음에 든다고 좋은 평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평가다. 본인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가 잘못됐다. 또 몇 사람의 아부에 의해서 평가가 혼란을 가져왔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질문에서도 본인이 남의 험담을 하고 있는 수준. 다시 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건 말이 많아 나쁘고 말이 많으면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보는 앞에서는 험담 안 하고 보는 앞에서는 대화를 잘하고 없는 데서 험담한다. 그것도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좋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 내가 승진해서 좋고 저 사람은 그래도 보는 앞에서 안 싸워서 참 다행이고 이렇게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 들어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딴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동료만 그런 게 아니고 평가하는 상관도 어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저 아부하는 사람 몇이나 얘기 듣고 줏대 없이 평가를 잘못하는 인간이다.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너무 내 입장, 내 편견, 내 생각에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108배, 100일쯤 기도하세요. 오늘 질문한 인연으로. 그러면 눈에 좀 낀 것도 좀 벗겨지고 좀 몸이고 얼굴이고 좀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똑똑한데 좀 빡빡 따지는 성질 같아 보니까. 근데 그게 조금 벽치팔이 소금 쳐가지고 약간 숨죽듯이 이렇게 좀 버들버들해질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접니다. 각자 자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 저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 저쪽은 북쪽, 또 이거는 앞, 저거는 뒤, 이거는 오른쪽, 저거는 왼쪽.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 손자,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를 기준으로 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남편은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내가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자식은 또 자식 기준으로 해서 보니 또 부모가 문제가 있고, 부하는 부하 기준으로 해서 보니 상사가 문제가 있고, 상사는 상사 기준으로 해서 보니 부하가 문제가 있고,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그래. 남한을 중심으로 놓고 북한이 늘 문제예요. 근데 북한에 가서 물어보면 누가 문제다, 늘. 남한이 문제예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늘 중국이나 일본이 문제예요. 근데 일본 가서 보면 어때요? 한국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는 그런 인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 인식 세계,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거를 아상이라 그래. 아상.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아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일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도 어쩌면 모든 이 아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놔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온갖 분별심이 일어난다. 이걸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세상은 어떠냐? 그냥 그것일 뿐이다. 그냥 그것일 뿐이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그냥 그것일 뿐이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각자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 즉 각자 자기 마음이 일으켜서 온갖 모양이 일어난다.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위니 아래니 동이니 서니 온갖 인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지만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영화를 봐도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 끝나면 꼭 마음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스님이 똑같은 법문을 했는데도 듣고 얘기를 해보면 같이 들었어요? 달리 들었어요? 달리 들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구나. 아, 저렇게 들을 수도 있네. 각자 듣는 게 다르다. 하늘에 달이 떴는데 각자 자기 그릇 속에 어때요? 달이 비치듯이 각자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근데 가끔은 어때요? 각자 업식이 같으면 같이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2, 3, 10명, 100명이, 1000명이 같이 들리면 어때요? 이건 그냥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다만 그것은 같을 뿐이지 다수라고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번뇌는 우리들의 마음이 짓는 바다. 우리가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는 자기를 기준으로 일단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되 적어도 그것이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전부 주관적이다. 그러니 고집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 고집하지는 마라.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데 중국이 동해다 할 때 중국 사람은 동해라고 부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가운데도 다툴 일이 없어진다. 다르지만은 다투지 않는다.